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더 섭입니다. 오늘은 제가 저번 주에 있었던 이 보복운전에 대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그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틀 전쯤 경찰관분한테 이제 연락이 와서 결과를 받았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보복운전은 성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단순 위협운전으로 그냥 범칙금이 나간다고 하는데 조금 고구마 결말이지만 많이 아쉽더라고요. 보복운전으로 채택이 안 된다고 하니 사실 보복운전으로 되기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고도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뭐 제대로 된 보복운전으로 봐주지를 않네요. 일단 영상을 한번 다시 보실게요. 제가 이렇게 기본 그냥 가고 있다가 이제 좌회전으로 깜빡이를 이제 켜고서 깜빡이 킨 상태로 이제 먼저 차선 변경을 합니다. 차선 변경을 거의 완료했을 때 이 소나타도 같이 깜빡이를 켜게 되는데요. 보시면 이 차선 변경을 제가 완전히 해서 이제 가속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쭉 가속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마 소나타는 제가 깜빡이 켜고 넘어왔을 때 다 차선 변경을 넘어왔을 때 사이드 미러를 봤기 때문에 못 봤을 확률이 커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인지를 하고 아마 못 봤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가면서 이렇게 크락션을 한번 빵빵 울리고 다시 한번 빵빵 울리고 그런데도 무시하고 들어와가지고 한번 길게 울렸습니다. 크락션을 올렸다고 해서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짧게 두 번 빵빵 다시 빵빵, 이거는 이제 뭐라고 하는 크락션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다, 날 못 본 것 같으니까 들어오지 마라, 내가 옆에 지금 같이 라이딩을 이제 옆에 달리고 있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주기 위한 크락션입니다. 근데도 이제 소나타가 무시하고 들어왔어요. 근데 이 차 웃긴 게 뭐냐면 운전석이 열려 있었습니다. 뒤로 보면은 운전석이 지금 열려 있어요, 창문이. 그래서 제가 크락션을 이렇게 총 5번 울리는 거를 못 들었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음악 소리가 그렇게 크게 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야 바이크 지나가네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온 게 맞고요. 처음에 여기서 왜 방어운전을 안 했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방어운전이라는 것이 이 상황에서 이미 차선 변경을 한 상태에서 제가 가속을 했을 때는 방어운전이 아니라 먼저 앞질러 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차선 변경을 제가 조금 느리게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상황에서 제가 변경을 했는데 이때 소나타가 여기 반쯤이라도 와 있었으면 제가 멈추는 게 맞습니다. 다만 차선 변경을 먼저 한 상태에서 깜빡이도 제가 2초 정도 앞섰어요. 여기 보시면 깜빡이를 켤게요. 거의 2초 2초 정도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 상태에서 차선 변경을 했을 때는 방어운전이 아니라 먼저 가는 게 맞습니다. 먼저 간다고 해서 방어운전이 아니란 게 아니고요. 이미 제가 가속을 한 상태에서 가고 있는데 이 소나타가 크락션을 듣고도 밀고 들어오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무리하게 칼치기를 하거나 무리하게 추월을 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방어운전을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압니다. 방어운전을 해야지 사고가 안 나고 서로가 이제 다 좋은 이런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여기서는 제 생각으로는 방어운전을 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이미 83이라는 가속을 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기 때문에 앞으로 확 쏠리면서 오히려 좀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제가 이제 모든 분들 생각을 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뭐 누구의 의견이 뭐 잘못됐다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크락션하고 무시를 해도 밀고 들어오니까 제가 이제 1차적으로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차가 보세요.
3차선, 지금 여기가 4차선 여기 옆으로 빠지는 곳이고 차선 감소되는 곳이고, 뭐 하는 거야? 보시면 1차, 여기 3차 앞에 쭉 다 비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차, 3차가 다 비어 있죠. 여기 4차는 차선 감소되는데 2차가 이제 비상깜빡이 켜고 서 있더라고요. 1차선이랑 3차선이 다 비어 있는 상황에서 2차선으로 제가 사이드미러를 얼핏 봤을 때 그냥 제 쪽으로 밀고 들어오는 게 보여서 2차선 왼쪽으로 제가 좀 몸을 피한 겁니다. 직감적으로 이건 알거든요, 바이크 타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서 설마 했는데 그대로 2차선을 반을 먹고 갑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2차선으로 완전히 밀려났죠. 근데 제가 1차선으로 피할 수도 없는 것이 1차선 뒤에 바로 차가 온다고 하면은 제가 1차로를 피했다가 2차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2차선에서 최대한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2차선은 명백히 보복성으로 동차선 추월을 했죠. 3차선, 1차선 다 비어 있는데도 이게 이제 보복이 아니라고 경찰서에서 말을 합니다. 이제 이유를 말하는 것이, 일단은 저 바이크랑 요 차랑 사이가 1m 이상은 되어 보였대요. 그래가지고 이게 카메라상으로는 조금 이제 광각 카메라여서 조금 멀리 이제 보일 수도 있는데, 이제 경찰관분이 이건 조금 위협 운전에 좀 더 맞는 것 같다라고 말하셔서 제가 다 말씀을 드렸어요. 1차적으로 클락션을 올렸을 때 다 무시하고 밀고 들어왔고, 조수석 지금 창문도 열려있는 상태에서 인지를 안 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처음에 본인이 사이드미러를 못 봤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제가 옆으로 밀어붙인 것도 아니고 칼치기를 한 것도 아니고 클락션으로 적당히 올려서 인지를 시켜주려고 했는데 무시하고 밀고 들어온 상대가 제가 먼저 앞질러 가니, 그 다음에는 1차선, 3차선이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온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보시죠? 1차선, 3차선 다 비어있어요. 그러면서 도망갔어요. 이 차는 뭐 제가 125cc라서 잡을 수도 없는 거고, 뭐 가서 잡는 게 또 보복운전이 될 거니까요. 이렇게 돼서 경찰관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제가 이제 다 논리적으로 다 따졌는데, 경찰관 분이 하는 말씀도 한국의 이제 교통법이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자전거가 지나갈 때 차가 자전거랑 3m 이상 거리를 벌려야 된다고 하셨었나? 그런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일정 거리 이제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도 그렇게 따지면 일정 거리가 돼버리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보복보다는 그냥 단순 위협 운전으로 범칙금이 나간다고 하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조금 많이 억울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복운전이 아니라고 하니 앞으로는 이런 걸 당해도 단순히 이제 위협운전으로밖에 치부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이제 밀고 들어와도 보복운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위협운전이 돼버리니까 바이크 타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소나타 차주분, 이제는 제가 바이크를 봉인하려고 해서 다시는 아마 못 마주칠 텐데, 그 나이가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운전자분이. 아마 제가 뒤에 좀 인형도 달고 다녀가지고 딱 봐도 나이가 어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밀어붙였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나이를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면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서 그냥 도망가셨잖아요. 막상 제가 덩치가 더 크고 막 내려가지고 제가 얘기하려고 가셨으면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사람한테? 제발 그 나이에 맞는 행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 운전을 막 하는 것은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 습성을 자동차라는 이제 도구로 그냥 그대로 표현만 할 뿐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인성이 운전 스타일을 봤을 때 다 보여요. 뭐 예를 들면 깜빡이 안 켜고 뭐 이제 칼치기 하고 위협 운전하고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인성이 다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방어운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방어운전을 하면 좋습니다. 근데 한국이 점점 조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이제 100대 0으로 사고가 났어요. 상대 차량이 가해 차량인데 가해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는데, 유튜브나 이런 이제 뭐 한문철 변호사 같은 이런 채널이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면서 블랙박스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예전보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졌고 정보도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100대 0인 사고에서도 피해자한테 너가 방어운전을 했으면 안 날 사고였는데, 가해자가 무조건 잘못은 맞는데 너도 방어운전을 했어야지,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방어운전 해야 된다는 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방어운전 하는 게 맞아요. 원칙적으로 원래 맞지만, 가해 차량이 있을 때는 가해자를 먼저 욕해야지 피해자 보고 방어운전을 했어야지 라는 말을 하는 거는 전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로 제가 항상 지나다니는 길인데, 퇴근길에 신호를 엄청 지키질 않아요. 보시면 여기 이제 삼거리인데 이렇게 차들이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지금 황색등 들어와서 이제 빨간불로 바뀌기 직전, 그 다음 이제 파란불이 켜집니다. 제가 가는, 보시면 파란불이 들어왔어요. 빨간불 들어왔죠. 2차까지는 뭐 딜레마존이니까 그러다 칠게요. 택시 지나가죠. 그 안쪽으로도 차 지나가죠. 얘네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뭐 딜레마 좀 넘어서 그냥 밟아 제끼는 차들이 많으니. 근데 웃긴 건 그 다음에 이 두 차량입니다. 제가 그래서 경적을 더 올렸어요. 이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은 그러실 겁니다. 아니, 이렇게 뻔히 도로 상황을 알면은 파란불이 들어왔을 때 더 늦게 출발하면 되는 거 아니냐, 딱 정각에 맞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은 너가 출발을 늦게 해서 방어운전을 해라,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방어운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두 마리들의 문제예요. 굳이 치면 이 차들이 신호 위반을 했기 때문에 방금 도로에서 위험한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제가 1, 2초 더 늦게 출발할 수 있죠. 근데 이 본질적인 문제는 신호 위반을 한 차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방어운전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미는 거는 모든 상황이 항상 맞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방어운전을 하면 더 좋죠. 저도 그냥 참고 파란불 때 방어운전을 하면은 끝납니다. 사실 제가 막 2초 정도 더 늦게 출발하면 되죠. 뭐 얼마나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문제는 방어운전을 하면은 이렇게 신호 위반을 하는 차들은 자기들이 잘못한 거를 1도 인지를 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크락션이라도 안 울리면은 아싸, 이번엔 그냥 빨간불이니까 잘 넘어갔다. 아싸, 뭐 꼬리물기란 생각도 안 하겠죠. 아싸, 어떻게 잘 비집고 들어갔다, 이러고 맙니다. 그래서 정작 참는 사람을 이제 방어운전을 한다고 말하는데, 문제는 이렇게 안 지키는 차들이 문제이지 먼저 방어운전을 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제부턴가 조금 가해자 차량이 있어도 방어운전을 안 했다면서 댓글을 다는 사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제 영상뿐만이 아니라 모든 100대 0 사고에서조차 방어운전을 조금이라도 했어야지, 이렇게 무조건 1차적으로 무조건 방어운전을 외치는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방어운전만이 모든 해결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나타 차주분은 결국에 범칙금 위협운전으로 아마 제가 알기로는 4만원인가 그럴텐데, 네, 상품권 잘 받으시고요. 그렇게 좀 나이가 어리고 바이크 타는 것 같아서 자기 밑으로 보고 이렇게 위협운전을 하시면은 본인도 나중에 덤프트럭과 같이 본인보다 큰 차량에 의해서 위협운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보복운전을 당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오토바이라고 해서 자기보다 차가 작다고 해서 업신여기는 그러한 개념은 가지지 않고 운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다시는 만나기 싫네요, 이 차량이. 이렇게도 보복이 아니라니까 이제 라이더분들은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방어운전이 맞는 것도 맞지만 이렇게
크락션으로 주의를 줘도 무시하고 들어오는 차량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을 오늘 이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저번주 영상에 대한 리뷰를 했는데요. 아쉽게 보복운전 성립은 되지 않았고 살짝 고구마 결말로 위협운전 범칙금으로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제 곧 시즌 오프인데 바이크 타시는 분들 항상 안전하게 타시고 이제 비가 내일부터 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날씨가 확 추워질 테니 블랙아이스도 조심하시고 감기도 조심하시고 항상 안전하게 시즌 오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